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코로나 시국에 삼성전자 3분기 예상 영업이익 때문에 일본, 중국, 미국 발칵 뒤집힌 현재 상황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3분기 스마트폰 가전 선방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디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에 따라 조금은 고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반도체 패권을 두고 미중 간 갈등이 격렬해지면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예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물론 이 의견에 분명 동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리포트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9조 5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영업이익 대비 약 16.4% 늘어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기 매출의 경우는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62조 6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62조 34억 원과 비슷할 것으로 관련 업계는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매출은 비슷하지만 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도 잇따르고 있어요. 우선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9월 임상 2상 통과하고 10월에 트럼프 대선 때문에 임상 3상 통과를 하면 코로나 리스크가 아마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를 미국에서부터 주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하반기 경제 재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및 TV, 가전의 판매 호조로 IM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3.2조 원이 약 예상이 되고 있고요. CA 사업부의 이 영업이익은 1조 원대로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가운데 서버 수요 둔화로 우려했던 반도체 부분 실적도 화웨이양 재고 축적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선방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적이지만 어찌 되었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이 반도체 제재가 현재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당장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좋은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KB증권도 올 3분기 삼성전자가 18년 4분기 이후 7개 분기 만에 이 영업이익 10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당초 3분기 들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업체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유야 당연히 디램 현물가 때문인데요. 디램 익스체인지 확인 결과 디램의 경우 이 PC향 범용 제품 이 DDR4 8GB의 지난 7월 고정 거래 가격이 3.13달러로 전월보다 5% 넘게 하락한 데 이어 8월은 전월과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카드 이 USB향 범용 제품의 7월 고정 거래 가격이 4.39달러로 전달에 비해 약 6.2% 하락한 데 이어 8월 고정 거래가는 4.35달러로 두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3분기 수익성에 당연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이들 기업의 주가도 최근 약세를 보여왔죠. SK하이닉스 아주 그냥 쭉쭉 떨어졌었죠.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기는 한데 삼성전자는 어찌되었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미중 간 패권 다툼으로 인해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 전자업계에서는 화웨이가 정상적으로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스마트폰 사업을 아예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대만을 비롯한 해외 애널리스트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특히 삼성은 화웨이와 경쟁했던 유럽 그리고 남미 등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물론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1%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올해 시장 규모 11억 9천만 대보다는 상향 조정된 수치인데요. 상반기 미국, 유럽, 인도 등 주요 시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이 판매량 타격이 생각보다
생각보다 작았고, 특히 이렇게 재택근무로 모바일 기기 필요성이 더욱 늘어나고 각국이 소비 진작을 위해 지원금을 배포하는 등의 영향으로 전망치가 상향 조정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2억 6,500만 대의 출하량을 기록하며 점유율 21% 1위를 유지할 예정이고, 2위는 애플이, 그리고 3위는 지난해 애플을 꺾고 2위에 올라섰던 미국에게 아주 후들게 맞고 있는 화웨이가 이을 전망인데요.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자국 브랜드가 샤오미, 오포, 비보 정도가 되겠죠. 이 중저가 모델을 담당할 것이고, 그리고 하이엔드 모델에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갤럭시 제품과 애플의 제품들이 다시 한번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큰 기회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 5G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꽤 많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우리나라에게 분명 호재가 있습니다. 삼성은 최근 파운드리에서 잇따라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중장기적 실적 개선 기대감도 높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반도체 업체, 최강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난 업체죠. 이 엔비디아는 이번 달이죠. 1일 데스크탑 PC용 차세대 그래픽카드 지포스 RTX 30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이 제품의 프로세서 대부분을 삼성전자 파운드리 8나노미터 공정에서 생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역시 예상 적중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거 느낌이 온다고 여러가지 말씀드리면서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결국 맞아 들어섰죠. 자,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죠. 앞서 지난달 삼성전자는 IBM의 차세대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인 파워10을 EUV 기반 7나노 라인에서 생산 소식을 알렸고, 올해 2월에는 퀄컴의 차세대 5G 이동통신 모뎀 칩 X60 생산 계약을 따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가 이 경쟁 관계에 있는 인텔, 그리고 AMD, 애플 등으로부터 이 파운드리 물량을 대량 수주할 가능성 자체는 아직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최근 굵직한 이런 수주 소식은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분명 삼성의 경쟁력과 실력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전환이 예상되는 내년 이후 더욱 견조한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DDR5로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새로운 시장에서 더욱 그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어찌되었건 중요한 건 결국 실력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이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TSMC가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뤄내고 있는 이 삼성 파운드리도 분명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중이고, 대량 생산 제품에 기존에 해왔던 이 메모리 생산 노하우를 파운드리로 잘 옮기면 생산성 그리고 수율도 개선시켜주면서 가격 경쟁력도 높인다면 당연히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성장성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삼성전자의 경우는 반도체 내에서도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고, 반도체를 넘어 기타 IT, 가전 등에서도 경쟁사가 보여주지 못하는 수준의 제품의 다양성, 즉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이 소부장과 관련돼서 분명 후회할 것이고, 중국은 미국 때문에 화웨이가 길을 펴지 못하는 상황이며, 미국 또한 현재 비메모리에 막대한 투자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삼성전자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완전히 퇴출당할 수 있다는 세계 각지의 리포트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호기롭게 유럽 순방에 나섰지만 국제적인 대망신을 당했는데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의 충격적인 보고서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체 보고서를 통해 화웨이가 보유한 AP 칩셋 재고를 모두 소진한 2021년 즈음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화웨이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4.3%까지 폭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무역 공격, 그리고 중국의 4차 산업 굵기의 상징이었던 화웨이를 극단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죠. 미국 반도체 기업들과의 직접적인 거래를 완전히 금지시켰고, 화웨이가 설계한 반도체 칩셋을 외부 파운드리 업체의 위탁 생산을 맡기는 것마저 막아버렸고, 심지어 지난달 발표한 규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원천 기술이 정말 일부라도 포함된 반도체 제품이라면 화웨이에 공급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특별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는 초강경 대책을 내어놓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규제 속에서 화웨이가 결국 백기투항할 것은 자명해 보였지만 불과 1년 만에 화웨이가 주력 산업인 스마트폰 산업에서 사실상 퇴출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는 시장의 반응입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이렇게 화웨이의 스마트폰이 내년이면 거의 자취를 감출 것이고 그 자리를 한국의 삼성전자나 다른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 업체들이 나눠서 메꿀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우선 화웨이에 빠진 비중만큼 삼성이 그대로 반사 수혜를 얻는다는 것은 베스트 시나리오겠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포, 샤오미, 비보 등의 중국 제조 기업들이 상당 부분 대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중국 당국 내에서도 화웨이의 일부 연구 인력을 오포로 보낸다든지 이 자체적인 리밸런싱에 들어갔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화웨이의 점유율이 하락한 것을 다른 중국 기업들인 샤오미나 오포가 그대로 메꾸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에 삼성전자 역시 일부 수위를 볼 수가 있겠지만 획기적으로 점유율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면 중국 제조 기업들 중에 화웨이 정도면 삼성전자와 애플이 양분하고 있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의 명암을 내밀어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화웨이라는 한 축이 무너진다는 것이겠고 이러한 하이엔드 모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반사 이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차기 스마트폰 산업의 핵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폴더블 폰 역시 삼성의 대항마로 떠오른 것이 화웨이의 폴더블 폰 메이트 시리즈였죠. 물론 기술력만 놓고 보면 삼성에 비교할 바는 아니었고 완성도 면에서 혹평을 받고 흥행에 실패를 했습니다만 이 폴더블 폰 시장에서 삼성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경쟁 기업이 사라졌다는 것에서는 중단기적으로는 호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저가 폰 시장에서도 중국의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LG전자 역시 인도를 포함한 동남아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화웨이의 비관적인 미래, 당장 내년에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 뿐만이 아닌데요. 대만의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는 권밍치라는 인물 역시 화웨이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곧 퇴출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이나 대만의 IT 업체들에게 호의적으로 보도하는 중화권에서마저 화웨이의 참담한 미래를 예측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화웨이는 자사, 스마트폰에 들어갈 만한 높은 성능을 가진 AP 칩셋을 전혀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삼성전자, TSMC의 파운드리를 통해서 AP 칩셋을 제조해서 받아오는 것은 애초에 막혔고 그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이 대만 미디어텍이 개발한 디멘시티라는 제품을 받아오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AP 칩셋 완제품을 받아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회심의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SMIC를 키우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SMIC는 중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기업이죠. 올해에만 몇 조 원의 투자가 들어갔었고 5나노에 이미 진입한 삼성전자와 TSMC와 비교하면 아직 SMIC는 14나노 공정에 머물고 있고 하반기 7나노 진입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 격차만 놓고 보면 3, 4년 이상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중국이 얼마 전에 자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미세 공정 도입에 성공하면 법인세를 전면 면제해 주겠다고 선언한 것 역시 사실상 중국의 파운드리, 특히 SMIC를 키워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혀지는데요. 미국은 이를 간파하고 SMIC마저 제재 리스트에 올릴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SMIC를 통한 중국 반도체의 변수 창출, 일말의 경우에 수라도 차단하겠다는 미국의 꼼꼼함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이렇게 사실상 화웨이는 모든 경우의 수가 미국의 주도하에 차단당하는 형국이고 결국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주력 산업에서 내년이면 퇴출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기관,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SMIC를 추가로 미국이 규제할 수 있다는 소식은 또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을 패닉으로 몰아넣었는데요. 금일 오전 기준 홍콩 증시에서 SMIC의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20% 이상 폭락했고 상하이 증시에서도 10% 이상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SMIC가 미국으로부터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화웨이를 필두로 한 중국 4차 산업 굴기에 심대한 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SMIC 역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 중 50% 이상이 미국 제품이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는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겸 국무의원은 바이러스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본 사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자신감을 보여주고 대미 압박을 풀어낸다. 굳은 결심을 하면서 출발했죠.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줄 유럽의 국가들을 찾기 위해서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이탈리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미국과 가장 연대가 강한 유럽 국가 영국은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그나마 영향력이 있는 국가들 중에서 중국에 협조적으로 나설 만한 국가들만 선택적으로 방문을 한 것입니다. 미국의 압박 속에서 이를 해결해줄 방안들이나 중국과의 경제적인 연대 협력의 가능성, 화웨이 장비 채택 문제 등의 많은 안건에 대해서 이들 국가들의 수뇌부와 긴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방문한 국가는 이탈리아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탈리아는 EU에 소속된 국가들 중에 최초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데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화웨이 연대에도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하지 않은 국가였죠. 유럽의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지내던 국가가 바로 이탈리아였어요. 그러나 홍콩의 자치권, 자유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최근 행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했었고, 이는 유럽의 4개 국가가 중국에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많은 국가, 정상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중국의 손을 뿌리친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의 메이저 언론들이 평을 했어요. 중국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자주의 협력 외교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인 EPN에서 중국은 철저하게 배제되며 중국과의 교역, 무역은 제한되고 미국의 승인하에서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면서 시작한 것이 이번 중국 왕이 부장의 해외 순방이었고요. 그러나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사안들, 시장 접근성 양보라든지 무역 장벽을 완화시켜준다든지 이러한 류의 제안들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원칙적인 다자주의 협력만 강조하는 어떻게 보면 진부한 내용들만을 되풀이했다는 것이 많은 언론들의 공통된 비판